여기쯤에 보면 시뻘겋게 구독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누르는 게 그렇게 힘들어. 이게 여기 옆에 종도 있어. 세 번째 비단 주머니입니다. 얘도 작년에 산 보드인데 지금 까보네요. 라이젠 5000번대 출시 초기에 제가 엑소 70 타이치 보드를 하나 빌렸었는데요. 업체 측 사정으로 보드를 좀 빨리 반납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영상을 찍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내가 다 사버려야 되겠다, 잘못 생각한 거죠. 이 보드만 산 것도 아니고 그때 한 보따리 샀어요. 순간적인 충동으로 구매를 했다가 금전적인 피해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는 똑같은 엑소 70 타이치를 사려고 그랬어요. 얘가 훨씬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전원부도 더 좋고 스펙상 레모버도 더 잘 되고 칩셋 쿨링팬도 없고요. 그리고 더 나중에 나왔으니까 더 신제품이죠. 전원부는 14 플러스 2페이지고 더블러 방식입니다. V코어의 14페이지, SOC의 2페이지예요. 디알모스는 그 14 플러스 2페이지에 모두 SIC654를 썼습니다. PWM 컨트롤러는 RAA 22900을 썼고요. CPU 보조 전원은 8핀 2개입니다. 레모버는 스펙상 최대 5000MHz까지 지원합니다. M2 소켓은 2개입니다. 이 톱니바퀴는 보드 전원을 키면 지 혼자 알아서 이렇게 막 돌아가진 않아요. 그냥 장식이죠. 어쨌든 이 톱니바퀴가 타이치보드를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온보드 파워 스위치하고 리셋 스위치 있고요. 특이하게 시머스 클리어 버튼도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도 있긴 있고요. 무선랜은 와이파이 6 802.11AX입니다. 유선랜은 인텔 i225V입니다. 2.5GB짜리죠. 바이오스 플래시백하고 시머스 리셋 버튼이에요. 다른 브랜드의 보드들하고는 이 위치가 뒤집어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장 그래픽 출력은 DP 하나, HDMI 하나 있어요. USB는 까만 거 2개, 파란 거 4개 있고요. 이거는 색깔은 파란색이지만 요거 2개는 3.2 젠2입니다. 타입 A 하나, 타입 C 하나 있고요. 오디오는 아날로그 포트 5개, 옵티컬 하나입니다. 오디오 코덱은 AAC1220이에요. 이번에 뉴욕에서 15% 할 때 뭐 살만한 거 없나 하고 봤더니 쓸만한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3600에 C14짜리입니다. 이게 1번 시스템이고요. 이게 2번. 이게 3번입니다. 자, 지금 보신 1번, 2번, 3번 시스템에는 각각 5950X, 5900X, 5800X를 썼고요. 메인보드도 각각 아수스, MSI, 에즈락 걸 썼어요. 나머지 사양들은 2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CTR 가이드 영상에 앞서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거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말씀드릴게, 이 영상은 유리 형님의 가이드하고 가이드 영상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가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기에는 솔직히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떤 총이 한 자루가 있는데 그 총 쏘는 법을 우리가 몰라.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어디다가 총알을 넣고 뭘 땡기면 총알이 나가느냐, 그거거든요. 근데 그 가이드하고 가이드 영상은 좀 자화자찬이 많습니다. 이 총의 사거리가 얼마나 긴지, 연사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 총을 쏘는 법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얘기는 과감하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이드 영상에서 사거리, 연사속도 이런 건 생략하더라도 총 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유리 형님의 의견하고는 제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영상 내용에서 제 생각이 조금 더 추가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단추가 중요한데 이 총을 왜 쏘는가? 이게 중요하죠. CTR을 왜 쓰느냐에 대한 생각이 이 형님하고 조금 달라요.
유리 형님이 얘기하는 CTR의 주목표는 에너지 효율성과 성능 개선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일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이게 그렇게 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버클럭을 하면 전기를 많이 먹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CPU 오버클럭만 놓고 봤을 때 웬만한 경우에는 한 달에 차이 나봐야 돈 1,000원 안쪽이에요. PC방 1시간 요금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성은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제가 CTR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라이젠 오버클럭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동 오버도 있고 PBO도 있고 PBO2라고 부르는 커브 옵티마이저도 있어요. 그리고 CTR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하고 많은 방법 중에 왜 하필 CTR이냐? 얘가 이 두 가지 작업 간의 균형이 제일 잘 맞아요. 예를 들어서 5950X 같은 경우에 수동으로 올코어 오버를 한다고 하면 47배수도 쉽지 않습니다. 뭐 수율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올코어 46.5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제 거도 싱글 코어 부스트는 5기가 이상 터져요. 근데 코어를 몇 개만 써도 되는 가벼운 작업에서도 올코어 46.5에 묶여가지고 더 높은 클럭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PBO나 PBO2를 쓰게 되면 싱글 코어 클럭은 높게 올라가지만 멀티코어는 또 성능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게 CTR입니다. 근데 이 형이 이 이름을 보면 러시아 그쪽 사람 같거든요. 요 이름 쓰는 데가 그 동네 아니면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걸그룹 보면 요 이름이 많죠. 이 형도 혹시 알고 보면 형이 아니라 누나, 아무튼 그 공산권 쪽 나라들이 전기요금이 쌀 텐데 왜 이렇게 여기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원 프로세서는 이렇고요. 최근에 출시된 세잔이 빠져있는데 걔네들은 지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부분적으로라도 되긴 될 겁니다. 준비할 프로그램들입니다. CTR 2.1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얘는 OS가 CTR 구성 파일을 손상시켰을 때 그 손상된 파일을 제거할 수 있는 클리너입니다.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지울 때 쓰는 DDU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대부분의 윈도우 10 사용자면 이거보다 위에 버전이 깔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필요 없겠지만 필수는 맞거든요. 밑에 링크에서 다운받아가지고 깔아보시면 됩니다. 깔 필요 없으면 깔 필요 없다고 나와요. 이 메시지가 나오면 깔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달라진 기능 통과.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고. 첫 번째 줄에 넷프레임워크 4.8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파란색 글씨는 바이오스 관련 내용인데요. 이것도 뭐 자세히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닥치고 최신 바이오스 깔면 됩니다. 이 보라색 글씨도 결론은 CPU 쪽은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LLC는 만져야 됩니다. 아수스 경우에는 레벨 3, MSI는 모드 4, 기가바이트는 하이, 에즈락은 레벨 2입니다. 그 다음에 레모버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안정성 테스트 통과는 해야 돼요. 일단 램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돌리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은 세 가지 모두 다 램 민정음으로 세팅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비다이 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세팅을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램오버 잘 하시는 분은 제 거 따라 하실 필요 없어요. 넣고 싶은 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사격 전에 PRI가 끝났고요. 이제 총 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이오스 버전은 3801입니다. 아기사 1203 패치 C예요. 익스터널 디지 플러스 파워 컨트롤로 들어갑니다. 이 세팅이 유리 형님이 가이드 영상에서 제시한 세팅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근데 영상에 보면 여기까지만 나오고 아래는 잘려 있어요. 아마 아래는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입력하시면 램오버를 제외한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램오버는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램클럭하고 FCLK는 3800하고 1900을 넣습니다. 아래로 쭉 내립니다. SOC 볼티지는 매뉴얼로 바꾸시고요. SOC 전압은 1.15V, 램 전압은 1.36V, CCD는 0.95V, IOD는 1.05V, VDDP는 0.9V를 넣습니다. 이러면 전압 세팅은 다 끝난 거예요. SOC LLC는 여기 들어가서 레벨 3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D램 타이밍 컨트롤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16, 16, 16, 16, 32, 48, 46, 16, 4, 12, 12 건너뛰고 4, 4, 304, 192, 132, 16, 8, 8, 3, 1, 7, 7, 1, 5, 5, 1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밑으로는 손대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5950X의 다크 히어로에서는 얘를 손대면 정상적인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손대지 말고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윈도우로 들어갑니다. 이게 실행 아이콘이죠. 얘를 우클릭해서 반드시 관리자의 권한으로 실행해야 됩니다. 추가 정보, 실행. 자, 이쪽에 버튼들이 많지만 주로 쓰는 버튼은 튜너하고 프로파이즈 밖에 없어요. 그리고 창 조절은 최소화, 트레이, 나가기 얘네들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튜너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이 위에 있는 거나 이런 거는 다 모르셔도 됩니다.
이 안에서도 쓰는 버튼은 정해져 있어요. 클리어 컴피그 앤 클로즈하고 디아그노스틱만 쓰면 됩니다. 나중에 가면 이 디폴트를 어드밴스드로 바꾸니까 이것까지 이렇게 세 가지만 쓰시면 돼요. 이 튠도 거의 쓸 일이 없다고 보면 되고요. 얘네들도 써먹을 일은 없어요. 이거는 안정성 테스트인데 좀 약합니다. 자, 처음에 실행하고 튠으로 들어왔는데 이쪽에 이런 메시지가 보이면 정상적으로 준비가 된 겁니다. 처음으로 실행했는데 여기에 다른 메시지가 보이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 클리어 컴피그 앤 클로즈로 창을 닫고 다시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손대지 마시고 이쪽도 손대지 마시고 다이아그노스틱만 누릅니다. 네, 그럼 이제 지가 알아서 테스트를 해요. 자, 진단이 끝났습니다. 이 진단이 끝난과 동시에 프로필도 나옵니다. 일단 진단 결과는 실버 샘플입니다. 얘가 원래 CTI 2.0으로 돌렸을 땐 브론즈였거든요. 여기서는 실버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 형이 AMD한테 욕 좀 먹었나봐요. 네가 뭔데 우리 CPU를 가지고 브론즈니 똥이니 하냐. 그랬겠죠. 그래서 좀 수정을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진단이 끝나면 프로필도 같이 나옵니다. 이걸 눌러서 프로필로 들어갑니다. P1, P2는 이전에도 있던 거고 PX 프로필이 새로 생겼습니다. PX가 군대 안에 있는 매점이죠. 군대 매점 프로필이 세 가지가 새로 생겼습니다. 하이하고 미드하고 로우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하고 P2하고 P1 그리고 여긴 안 나오지만 아이들 프로필까지 프로필이 총 6개입니다. 이 결과들은 똑같은 CPU로 측정을 해도 측정 당시의 온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어요. CTI 2.0 때는 이런 프로필들 중에 어떤 한 가지만 내가 골라서 쓸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쓸 수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쓰면 CTR을 쓰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대로 쓰려면 무조건 하이브리드로 써야 됩니다. 이 각 프로필들의 의미는 얘는 제일 좋은 코어 2개만 쓸 때, 얘는 가장 좋은 코어 4개만 쓸 때, 얘는 CPU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6개 아니면 8개예요. 5000번대를 예로 들면 5950X하고 5800X가 8개를 씁니다. 5900하고 5600은 6개만 쓰는 거예요. P2는 코어 전체를 다 쓰는데 비교적 약한 작업을 할 때 쓰는 거예요. CPU 사용률 28%에서 81% 사이에서 예로 동작합니다. 그리고 P2는 필요에 따라서 SMT를 껐다 켰다 합니다. 그리고 P1은 점유율이 81%를 넘어가는 고부하 작업을 할 때 씁니다. 뭐 시네벤치나 프라임 또는 각종 렌더링이나 인코딩 같은 거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빡센 작업을 할 때 얘가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온 프로필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 일단 하이브리드 OC를 켜줍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PX 프리셋은 P1이나 P2랑은 관계가 없어요. PX 프로필에만 관여를 합니다. 얘는 두 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거든요. 하나가 ABX, 하나가 믹스예요. 유리형 얘기로는 매일 헤비한 ABX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믹스가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믹스를 고르면 이 클럭들이 조금씩 올라가요. 믹스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4550이던 게 5000으로 바뀌었죠. 얘네들도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얘는 키면 윈도우 시작할 때마다 자동 실행됩니다. 계속 자동 실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것까지 켜주시고요. 하이브리드까지는 반드시 키셔야 되고 위에 거는 취향에 따라서 켜도 되고 꺼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프로필을 적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액티베이트 프로필을 누르면 프로필이 적용됩니다. 액티베이트 프로필이 3개죠. 셋 다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빨간 글씨로 액티베이티드라고 떠요. 셋 다 떴죠. 이러면 맞게 된 겁니다.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시네벤치를 돌려보겠습니다. 자, 싱글 코어부터 돌려보겠습니다. 싱글 코어를 돌리면 PX 프로필이 동작합니다. 이렇게 앞에 로켓 표시가 있으면 그 프로필이 동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P1으로 돌아가고 있으면 여기 로켓가 생기겠죠. 여기서 보면 1번하고 5번 코어가 50배수로 동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멀티 코어를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P1 프로필에 로켓가 생기죠. CCX1이 4175, CCX2가 4100이거든요. 실제로 41.8하고 41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프로필 적용하고 나서 지금까지 어떤 프로필이 몇 번이나 적용됐는지 총 누계가 나옵니다. 이 휴지통 마크를 누르면 다시 리셋되고요. 자, 지금 확인해 본 대로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한 맛입니다. 이 상태로 돌리면 가벼운 프로그램에선 상관이 없는데 고부하 작업을 할 땐 너무 약하죠. 이 CPU 같은 경우에 수동으로 오버를 하게 되면 46.5배수까지는 들어가거든요. 46.5배수보단 너무 약하죠. 그래서 얘를 더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얘를 올리는 방법은 일단 다시 튜너로 가요. 여기서 얘를 디폴트해서 어드밴스드로 바꿉니다. 어드밴스드. 그러면 이쪽에 PPT, TDC, EDC가 있어요. 유령님 가이드 영상을 보면 얘네들을 100씩 올려줍니다. 3, 3, 2 이렇게 3개를 100씩 올려줘요. 그리고 다시 프로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1200을 입력합니다. 뭐 이거보다 더 큰 값을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AMD의 정보에 따르면 올코어 버앗이 안전 최고 전압은 1350입니다. 근데 유리형은 헤비한 AVX 작업 시에는 최고 1250을 추천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유리형도 가이드 영상에서 1200으로 했기 때문에 1200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난 다음에 캘큘레이트를 누르면 됩니다. 이거 누르면 금방 끝납니다. 또 지가 알아서 막 계산을 해요. 자, 4575하고 4450이 나왔습니다. 이게 약간 매운맛이에요. 그리고 가이드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캘큘레이트를 눌러가지고 새로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는 세이브로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세이브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시네벤치 테스트를 해보면 이 정도까지는 잘 돕니다. 그런데 이 값도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당연히 얘를 더 올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590X라서 그런지 아니면 아까 코어 퍼포먼스 부스트를 오토로 해놔서 그런지 제 경우에는 여기서 더 올리면 시네벤치 테스트를 거의 통과 못합니다. 5900X나 5800X는 안 그래요. 이 시스템만 불안정합니다. 자, 어쨌든 만약에 여기다가 1300을 입력을 했다. 1300 이러면 PPT도 더 올려줘야 돼요. 다시 튜너로 가서 얘를 더 올려줍니다. EDC나 TDC는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얘만 395로 올려주겠습니다. 다시 프로필로 넘어와서 자, 캘큘레이트. 자,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사실 너무 높아요. 이 정도 값은 절대 시네벤치 통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무리고 제가 찾아낸 방법은 일단 1250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자, 1250 캘큘레이트. 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클럭만 놓고 보면 이 정도 클럭은 충분히 돌아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돌려보면 중간에 에러가 뜹니다. 이번에는 전압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전압만 올려주면 됩니다. 캘큘레이트는 하지 마시고. 결과만 말씀드리면 저는 1300으로 올렸는데 그것도 실패를 했고요. 1320까지 올리니까 통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온도도 봐가면서 해야 돼요. 얘를 무조건 올려줄 수는 없어요. 90도까지는 안 넘는 선에서 올려줘야 됩니다. 한번 1350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350 그리고 CCX2도 올려줄게요. 얘는 4650 이래서 만약에 안 돌아가면 돌아갈 때까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단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30분 테스트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웬만하면 2시간 안에 다 끝날 거예요. 아, 그리고 이렇게 새로 계산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얘가 꺼져 있어요. 다시 켜줍니다. 액티베이트, 액티베이트, 액티베이트. 이거 키고 난 다음에 셋 다 액티베이트 다시 눌러주시고요. 아, 이거 믹스로 안 바꿨네. 믹스 바꾸시고요. 시작. 예, 멀티 30분, 싱글 30분 다 돌았습니다. 예, 점수는 이렇게 나오네요. 최고 온도는 85.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 세팅으로 쭉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동으로 46.75에 46.5로 세팅한 겁니다. 싱글 코어 점수 차이가 많이 나죠. 이래서 CTR이 수동 오버에 비해서 좀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멀티 점수는 똑같은 배수지만 얘가 더 잘 나옵니다. 이거 한 바퀴 끝나고 다시 새로 돌 때 부하가 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CTR은 그때는 P2로 떨어집니다. 그 잠깐 P2로 떨어지는 것 때문에 멀티 점수는 얘가 더 높아요. 얘는 잠깐씩이라도 변화가 없거든요. 바이오스 버전은 A41입니다. 어드밴스드 CPU 컨피그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줄에 AMD CBS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코어 퍼포먼스 부스트만 디세이블로 바꾸고 나갑니다. 디지털 파워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CPU LLC만 모두사로 바꾸면 됩니다. SoC LLC는 램오버 할 때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램오버는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램민정음 기준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비다이램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대로 똑같이 따라 하셔도 됩니다. 램 클럭은 3800, FCLK는 1900, UCLK는 메모리 클럭하고 똑같이 맞추시고요. 어드밴스드 D램 컨피그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 메인 타이밍은 이렇게 하시고요. 서브 타이밍입니다. 턴어라운드 타이밍은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이 아래로는 다 손대실 필요 없고요. 파워 다운 모드만 디세이블로 바꿉니다. ESC 눌러서 나갑니다. 전압은 여기 보이는 대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다 됐어요. 윈도우로 들어갑니다. CTR을 관리자의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튜너로 들어갑니다. 이쪽에 세 가지 프로필이 다 리스토어 된 거 확인하시고요. 다른 거 손대지 마시고 다이아그노스틱 누릅니다. 예, 진단 끝났고 골든 샘플입니다. 이 CPU 등급은 그 바로 위에 있는 에너지 효율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4.17인데 이 정도면 골드입니다. 똑같은 골드라고 해도 이 숫자가 높은 애들이 더 수율이 좋은 겁니다. 자, 프로필에 들어갑니다. 590X랑 비교하면 비드값이 조금 높게 잡혀 있습니다. 이대로 적용하면 이게 순한 맛이죠. 바로 매운맛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시 튜너로 들어갑니다.
세팅 모드를 어드밴스드로 바꾸시고요. 5900은 이 아래 건 건드릴 필요 없고 PPT만 올려주면 됩니다. 얘를 300으로 바꿀게요. 이 PPT는 시네벤치 30분 테스트할 때 꺼지는 증상 있죠? 에러가 뜨면서 멈추는 경우가 있고 PC가 완전히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도가 90도로 안 넘어갔는데 PC가 꺼지는 경우에는 얘를 올려주면 됩니다. 자, 300으로 바꿨고요. 다시 프로필로 들어갑니다. 자, 얘를 시원하게 1350을 주겠습니다. 바로 불닭볶음면으로 가는 거죠. 1350 캘큘레이트 누릅니다. 결과 나왔어요. 590X가 아니라서 그런 건지 코어 퍼포먼스 부스트를 꺼가지고 그런 건지 얘는 그렇게 무리한 값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1350으로 돌렸을 때 온도만 잡을 수 있으면 특별히 손댈 게 없습니다. 아까 590X보다 훨씬 쉬워요. 아예 핵불닭볶음면으로 가겠습니다. CCX2를 4700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P2도 P1하고 똑같이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 값들 그대로 여기에도 넣습니다. 1350, 4750, 4700. 자, 여기 세이브 눌러주시고 아래도 세이브 눌러주시고 오토로드 프로필, 하이브리드 OC, PX 프리셋은 믹스로 바꾸시고 이제 액티베이트 3개만 누르면 적용되는 겁니다. 액티베이트, 액티베이트, 액티베이트. 예, 적용된 거예요. 자, 시네벤치 30분 시작. 예, 멀티 싱글 둘 다 30분 테스트 완주했습니다. 점수는 24,106점, 1641점 나옵니다. 최고 온도는 89.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수동으로 47.5에 47배수로 오버했을 때 결과입니다. 이게 CTR로 돌렸을 때 점수거든요. 싱글코어는 당연히 CTR이 높고요. 이제는 멀티코어 점수도 비슷해졌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겼죠. 그래서 지금 했던 핵불닭볶음면 세팅이 성능 면에선 제일 낫다고 보여집니다. 바이오스 버전은 2.0입니다. OC 트위커로 들어갑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익스터널 볼티지 세팅으로 들어가요. CPU LLC만 레벨 2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 밑에 있는 거는 레모버 때문에 바꾼 겁니다. 한 칸 옆에 어드밴스드로 들어갑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AMD CBS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줄에 CPU 커먼 옵션으로 들어가요. 이 코어 퍼포먼스 부스트를 디세이블로 바꿔줍니다. LLC 레벨 2하고 이것만 바꾸시면 됩니다. 램민 정음 세팅하는 방법입니다. 위에서부터 쭉 내립니다. SoC 볼티지는 여기선 만지지 마시고요. 이 밑으로 순서대로 0.9, 0.95, 1.05로 입력합니다. 램클럭은 3800 입력하시고요. 램 전압은 1.36인데 딱 1.36은 없어요. 제일 비슷한 값인 1.361을 입력합니다. 인피니티 패브릭은 1900을 입력합니다. D램 타이밍 컨피그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 프라이머리 타이밍은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세컨더리 타이밍은 이렇게 입력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이 아래쪽으로는 다른 건 손대지 마시고요. 파워 다운만 디세이블로 바꿔줍니다. 다시 익스터널 볼티지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SoC 볼티지는 픽스드 모드로 바꾸시고요. 그 아랫줄에 SoC 전압은 1.15를 넣습니다. SoC LLC는 레벨 1이나 레벨 2로 고르시면 됩니다. 이러면 다 됐고 윈도우로 들어갑니다. 자, 관리자의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여기 확인하시고요. 다이아그노스틱 누릅니다. 네, 진단 끝났고 골든 샘플이에요. 프로필로 들어갑니다. 프로필은 이렇게 나왔고요. 얘를 1400을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튠을 사용해서 해보겠습니다. 다시 튠으로 넘어갑니다. 예, 이 버튼으로 하는 거죠. 근데 얘로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가지고 사실 비춥니다. 어쨌든 얘로 하면 시간은 오래 걸리는 대신 꽤 정확한 결과가 나와요. 시간은 뭐 CPU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 등급이면 한 3시간 걸립니다. 세팅 모드를 어드밴스드로 바꾸고요. 여기를 1400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1400. 그리고 이 세 가지 값은 PPT는 350, 350. EDC는 손대지 마시고 TDC는 160.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인핸스 애큐러시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튠으로 실행하면 돼요.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이 방법을 쓰실 분들은 다른 거 하고 계시면 됩니다. 시작. 예, 다 돌았는데 진짜 오래 걸려요. 4시 9분부터 돌렸는데 6시 47분까지 돕니다. 2시간 38분 동안 도네요. 결과는 4725가 나왔습니다. 5800X가 CCX가 2개짜리라면 값이 하나가 더 나왔을 텐데 1개짜리이기 때문에 1개만 나옵니다. 프로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P1, P2 프로필에도 값이 하나씩 밖에 없어요. 이렇게 튠 버튼으로 새롭게 계산을 하고 나면 필앤세이브 프로필이라는 버튼이 생깁니다. 필앤세이브 프로필이 두 군데 생깁니다. P1, P2 중에 원하는 곳에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PX는 안 됩니다. 얘는 필이란 글자가 없죠. P1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누르면 P1에 입력이 되는 거죠. 얘를 누르면 P2에 되는 거고, 자, P1에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값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튠으로 계산한 게 캘큘레이터로 계산한 거에 비해서 많이 정확합니다. 거의 추가로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CCX 2개짜리 CPU로 돌렸다고 쳤을 때 그 둘 간의 간격이 캘큘레이터로 돌렸을 때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5800X는 CCX가 하나짜리라서 거기까지는 안 나오죠. 이거는 튠 버튼으로 계산하는 법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돌린 거고, 실제로 5800X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CCX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캘큘레이터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네벤치 돌렸는데 에러가 뜬다, 그럼 그냥 수동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게 시간이 오히려 덜 걸려요. 근데 CCX 2개짜리 CPU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대처가 서투르신 분들은 튠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튠으로 계산하면 그 이후에 수정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자, 프로필 적용하는 법은 똑같습니다. 이거 2개 또는 하이브리드만 켜주시고요. PX 프리셋은 믹스로 바꾸시고, 액티베이트, 액티베이트, 액티베이트. 투 하이비드라고 뜨네요. 이럴 때는 조금 낮춰주시면 됩니다. 1406은 안 돼도 1400은 될 거예요. 1400, 액티베이트. 자, 시네벤치 30분 테스트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4800으로 올리겠습니다. 48배속으로 하니까 에러 뜨네요. 47.5로 하겠습니다. 4750, 4750. 원래 나왔던 값으로 다시 돌려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예, 이게 최종 세팅이에요. 튠으로 계산했을 때 처음 나온 값이 이 값이죠. P2에도 P1 값을 그대로 입력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올리면 안 돌아요. 그러니까 튠으로 계산한 값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진 않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이 값들을 바꾸는 게 자신이 없다, 그런 분들은 써보셔도 괜찮습니다. 최고 온도는 80.8도까지 올라갔네요. 유리형은 이런 수동 안정성 테스트는 대부분의 경우 필요치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프라임스몰은 불필요한 극한의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현실 세계의 어떤 어플도 그 정도의 고부하를 받는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 얘기는 저도 동의합니다. 한 사람만 건너면 되는 돌다리를 굳이 포크레인으로 두들겨보고 건널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프라임스몰은 그렇다 쳐도 시네벤치 30분 정도는 돌려볼만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과한 게 맞긴 맞죠. 수동으로 47.25배수를 맞추고 돌렸을 때 결과입니다. CTR로 돌렸을 때의 결과랑 비교하면 싱글코어 점수 차이가 좀 납니다. 멀티코어는 비슷한 수준인데 수동 쪽이 조금 더 높게 나왔네요. 5900X로도 튜닝을 해봤어요. 5800X나 5950X랑은 다르게 얘는 한 방이 안 되더라고요. 한 서너 번 만에 성공한 것 같아요. 그 얘기는 하루 이상 걸렸단 얘기예요. 3시 32분에 스텝 1로 시작을 해서 8시 46분에 스텝 50이 끝났습니다. 5시간이 넘게 걸린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서너 번 정도 돌린다고 하면 그냥 하루 갑니다. 어쨌든 성공했을 때의 세팅은 이렇습니다. 실패했을 때 증상은 PC가 꺼지고 재부팅이 돼요. 근데 그 전에 2.0 같은 경우에는 재부팅이 되더라도 이 피닉스가 알아서 끝까지 돌려줬거든요. 지금도 재부팅이 되면 얘가 부활시켜가지고 마저 돌리긴 하는데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와요. CCX 1번보다 CCX 2번이 더 큰 값이 들어갑니다. 얘는 한 방에 돌았기 때문에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온 거예요. 자, 얘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이거 90.2도까지 올라갔는데 에어컨을 끄고 돌려서 그래요. 자버렸어요. 지루해가지고 돌리다가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방안이 찜통이더라고요. 자, 얘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프로필.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만약에 P2에 넣겠다고 하면 얘를 누르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튜닝된 값이 알아서 들어가요. 이게 아까 수동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저렇게 만져가지고 얻은 결과랑 비교해도 거의 똑같습니다. 수동으로 만진 것보다는 살짝 낮긴 한데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게 나아요. 이거는 이렇게 바로 써도 문제가 없는 거고, 만약에 수동으로 만졌을 때보다도 높게 나왔다고 하면 분명히 손이 더 가야 됩니다. 그 상태로는 안정성 테스트 통과 못하거든요. 자, 나머지도 마저 적용합니다. 믹스로 바꾸고 버튼 2개 키고 액티베이트, 액티베이트, 액티베이트. P2도 얘랑 똑같은 값으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이 튠으로 돌린 거의 장점은 추가로 더 손댈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시네벤치 R23을 한 두세 바퀴 정도는 돌려봐야 됩니다. 온도를 보는 게 목적이에요. 90도가 안 넘어가는 선에서 비드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단계에서 이걸 바꾸는 건 이미 늦습니다. 90도가 넘어간다고 이 값을 낮춰가지고 5시간을 또 돌리긴 힘들죠. 그러니까 튠으로 돌리기 전에 얘로 먼저 90도가 안 넘어가는 적당한 전압을 찾아야 됩니다. 얘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리니까요. 그러면 그냥 얘로 나온 값을 쓰면 되지 않느냐. 얘로 만약에 돌렸다고 치면 튠으로 돌렸을 때보다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간격이 굉장히 큽니다. 150이나 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목적은 CCX 2번도 최대한 클럭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150까지 차이가 나는 거는 좀 싫죠. 그래서 여기를 캘큘레이터로 계산하고 난 다음에 손으로 올려줘도 되는데 그 과정이 자신 없는 분들은 튠으로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캘큘레이트로는 이 전압만 찾으시고 그 값으로 튜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CTR 2.1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결론만 짧게 말씀드리면 라이젠을 오버클럭하는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좀 자잘한 버그들이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오버클럭에 비해서 가진 장점이 많습니다. 오버클럭을 하시려는 다른 분들께도 적극 추천합니다. 자, 오늘 CTR 영상을 찍다 보니까 생각나는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동네라고 하기엔 조금 먼가? 아무튼 거기 맛있는 게 많아요. CTR렛입니다. 아울렛 이용. 무조건 이거네. 알리오 올리오죠. 이 마늘이 중요합니다. 와, 한국인은 이거죠. 좋다. 마약 옥수수빵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우. 야, 이거 진짜 맛있네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파스타는 파스타 맛이에요. 그런데 빵은 얘도 옥수수 빵이거든요. 빵은 빵 맛이 아니야.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최소한 당분간 저의 최애 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남은 가루까지 핥아먹고 싶어요. 저거 한 10개 사올걸. 마늘하고 고기하고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조금 남겨야 되겠다. 비치파워 터치아쿠아 요르드 120ml PWM 펜입니다. 이름 길다. 이 글자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랐는데 구글이가 가르쳐줬어요. 요르드라고 읽는 거랍니다. 뭐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바람과 항해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비치파워가 순행용품 업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냉각용 펜이에요. 성능이 강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스펙은 사진 참고하시고요. 타시는 계산해보면 2.41 타시가 나옵니다. 상당히 준수한 거죠. 사용은 해봤던 펜인데 사용시간은 되게 짧습니다. 한번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냉각용 펜이다 보니까 풀스피드로 돌 땐 약간 소음은 있어요. 하지만 4핀 PWM 펜이니까 펜속은 조절 가능합니다. 자, 오늘의 암구는 요르드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요르드란 단어가 포함된 댓글 아무거나 달아주시면 됩니다.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앞전 이벤트의 당첨자 예비 1순위, 예비 2순위 님이거든요. 이 세 분이 전부 다 연락이 안 됐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저는 뭐 당연히 이런 경우가 없을 줄 알고 따로 정해놓은 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은 한 분만 다시 한번 추첨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분도 48시간 안에 댓글을 안 보신다, 그러면 그냥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아무나 한 분 골라가지고 그분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분도 48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된다, 안 되면 또 아무나, 안 되면 또 아무나, 지금 바로 추첨할 거예요. 신청하신 분이 총 117명이거든요 자, 그냥 한 번만 할 거예요. 시작. 남원자님 축하드립니다. 영상 올림과 동시에 댓글을 달 건데 혹시나 48시간 동안 댓글이 없으시면 그냥 아무나 찬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찡찡이. 찡찡이 기다려.
비 맞는다 찡찡이. 일로와. 찡찡이 비 맞아. 응 알았어 줄게. 알았어. 일로와. 거기서 먹으면 비 맞으니까 일로 옮긴 거야. 여기서 이렇게 우산 쓰고 먹으면 되지. 이 어디서 새끼를 또 뵌 거 같은데. 찡찡아 비 많이 온다. 오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비 많이 온다. 이거 비 오는 거 봐 이거. 들은 척도 안 하네. 나 다 젖어. 오빠 들어간다 찡찡아. 다 먹고 그릇은 밖에 내놔.